현재 진행을 맡은 포항국제사진제예술감독 구성의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최강의 강풍의 시간에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혹시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 원래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노심초사하거든요. 이 추운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컨텐츠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가 좀 진행되고 또 중간이나 끝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 첫 번째 주자는 상당히 재미난 작가입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제가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포항국제사진제 K채 작가님이신데 사실 캐스팅을 하면서 뭘 보고 제가 캐스팅을 했냐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진전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한테 50m 정도의 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얼핏 도로 9번창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뜨겁게 호응을 받고 있는 K채 스님 하고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안 쓰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채라고 하고요. 너무 또 막 소개를 과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젊지가 않은데 젊은 작가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젊은 작가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항상 제가 이제 이름을 K채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 작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K채라는 이름이 뭐 굉장히 막 특이한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성이 채씨라서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이 처음에 이니셜이 K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그냥 영어 이름을 좀 썼던 건데 그거를 그냥 쭉 이어서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K채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한글로 쓰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궁서체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글씨체명인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영어로 쓴 것에 불과하고요. 네, 저는 이제 사진가로서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해왔던 작업은 외국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거였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어떤 사대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좀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20세기 초에 이제 거리사진 작가들 뭐 많이 아시는 브레송이라든지 뭐 엘리어드 윅 같은 그런 거리 작가들의 작업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당시 시대에 1900년대 초반에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사진들을 담아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저 또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저만의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정도에 사진은 그 전부터 했는데 2009년 정도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세상 다양한 곳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 작업을 해왔고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의 이제 굉장히 큰 목표치로서 100개국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때는 그 100개국을 꼭 찍을 거라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이루지 못할 큰 목표를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이제 한 15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88개국까지 촬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100개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약간 더 현실적인 목표로서 이제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한국에서 좀 오래 머무르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별로 안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사진을 잘 한국에서 찍지 않은 거는 제가 뭐 한국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사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찍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더 공을 들여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서는 제가 훗날에 더 나이가 이제 들어서 멀리 다니기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왔을 때 한국에서 더 길게 머무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잘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한 뭐 3년 가까이 한국에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당시에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사진을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로나 딱 시기 동안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 작업을 제가 이제 낯서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붙였던 거는 제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는 무언가 거기 있는 거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사진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진이 저 앞에 있는 무언가를 찍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가 중에 한 명이 윌리 로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진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뭔가를 찍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기 진행자한테도 잠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서 아니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가 너무 뛰어나셔갖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케이천 작가를 사실 조금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좀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고요. 중학교를 남미 온두라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뉴욕에서 졸업을 했고, LIU라는 뉴욕에서 정통으로 사진을 전공하셨습니다. 전공하신 그 탓에 아무래도 해외 촬영이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낯서울이라는 그것이 아마 2년 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NOT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그래서 그 어떤 반향이 굉장히 컸던 사진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초판 첨부가 한 달 만에 다 팔렸죠.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진책이 이렇게 안 팔리는 이 사진책 그 세계에서 초판이 한 달 만에 완판된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또 이제 우리 책 제작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좀 끌렸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찍지 않은 사진을 팝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텀블벅이라는 그 소셜 펀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요번에 아이슬란드 아마 지난 겨울이었죠. 네. 지난 겨울에 아이슬란드 가시면서 일단 여행비가 없으니까 내한테 미리 투자를 해라. 찍지 않은 사진을 팝니다요. 그럼 내가 거기 와 찍어서 당신한테 작품을 주겠다 해서 무려 3천만 원 가까이를 모아갖고 그렇게 여행을 해서 100개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중앙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거의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은 MZ세대의 구본창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 계속 하시죠. 전이랑 그렇진 않고, 저는 또 MZ세대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 타이틀에 들어가기에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젊은 작가는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또 그걸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사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집이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좀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좀 독특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작품, 아까 하신 작품을 이제 선판매하는 형태도 생각을 하게 됐고, 사진집 같은 형태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용을 마련할까를 좀 계속 좀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돈을 벌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촬영을 하러 나갈 정도의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 작업을 이제 했었고, 마무리를 작년에 이제 그 전시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뭐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다시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하고 왔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기 한 며칠 전인가 이제 우리 구승희 예술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포항에서 이런 사진 축제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이제 마침
서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이제 해외 작업만 했었으면 또 약간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사진 작업을 제가 몇 년 하면서 또 한국에서 사진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또 많은 깨달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주셨을 때 포항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도 이제 해보겠다고 했고, 근데 제가 그때 해외를 나갔었기 때문에 돌아온 후에 이제 가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초대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포항에서도 아마 밑에 1층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마치 몬드리안의 어떤 작품을 보는 것 같다는 꼭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KJ 작가님의 소개가 이제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포항국제사진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개개 작품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쭉 넘어가면서 좀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업을 이제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기로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촬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사진이라는 게 뭐 다양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으니까 저도 제 자신의 사진이 또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포항을 담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다른 작가분들도 포항을 담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고, 외국에서 또 작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 거리사진 작가분들이 좀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담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분명히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쪽으로는 작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단 첫 번째로 마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역시 또 외국 작가들은 물론 포항에 왔을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다를 안 찍기로 했어요. 그것도 역시 제가 혼자 작업을 했으면 촬영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작가분들이 분명히 그거를 담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갔으면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서울 작업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도 사진을 담으면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담지 않고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담으려고 했듯이 제가 포항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포항이지만은 꼭 포항이라고 느끼지, 사람들이 포항이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들을 촬영을 해야겠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는 것들을 촬영해야겠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첫 번째 지금 이 사진은 딱 포항이라고 써 있으니까 포항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진이긴 한데, 제가 이제 포항에 처음 와서 저는 제가 사진 작업을 하는 방식은 저는 뭘 찍는다고 정해놓고 잘 다니는 편은 아니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무슨 사진 작업을 하든 제 자신을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풍경 사진 작업을 할 때도 저는 많은 풍경 사진가분들이 어떤 장소를 굉장히 스카웃하시고 그 같은 장소에 여러 번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데, 저는 풍경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거리 사진가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 거리 사진가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거는 우연에 기댄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연에 기대는 방식은 그냥 무조건 최대한 많이 걷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또 길치기 때문에 길을 굉장히 잘 잃는 사람이라 이제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덜 잃는 편이에요. 이런 앱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지도를 찾으니까. 근데 지도를 봐도 제가 이제 동서남북이 헷갈려서 그래도 결국 또 길을 잃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진을 하면서부터는 무척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원치 않은 곳을 가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얻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가로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사진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무작정 걸어다니면서 어느 순간을 만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포항에서도 그냥 무작정 많이 걸어다녔고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여기 지금 보셨던 이런 굴뚝 같은 거였고, 굴뚝과 어떤 이런 한글의 어떤 이 글자 모양 같은 것들이 제 눈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 눈에 먼저 많이 들어왔던 거는 뭔가 포항이라고 보여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꾸며서 놓은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낡고 오래된 것들이 저는 포항에서 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포항이라는 장소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들이 사람들이 하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포항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당에서 이제 오래된 이 의자들을 쫙 이렇게 줄 세워놨는데 그거를 봤을 때 이 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포항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거기 때문에 그 세월의 흐름이 여기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포항을 또 역시 잘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쭉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서 역시 또 제 눈에 또 들어오게 된 게 이 포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건물들을 봤을 때 여기에 포항에서 특히 이 지붕이나 층계에 굉장히 이렇게 색을 컬러풀하게 많이 페인트 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담음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 저는 무엇보다 색에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색을 보게 되면 그 색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진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역시 포항의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런 지붕이나 층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색을 발견하고 색을 담아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색을 담으면서 역시 또 다시 한번 또 이 포항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 어떤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이제 건물들의 그 모양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옛날 건물들의 굉장히 그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아파트가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이고 첨단 건물들이 많아지는 세상인데 그런 건물들은 굉장히 잘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약간 삐뚤빼뚤한 게 있어서 그들만의 어떤 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들이 다 이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합쳐서 사진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건물들의 어떤 모양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피사체로 본다기보다는 약간 도형처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뭉쳐서 좀 다르게 잘라서 만약에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툴로 찍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뭐 볼을 찍는다든지 귀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잘라서 바라봄으로써 더 새롭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층계 같은 경우도 층계에 이런 색들이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는 않아도 이런 색들이 뭔가 하얀 그런 집의 모양에서 딱 도드라지는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굉장히 그냥 많이들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작업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옛날에 포항에 예전에 있던 집들의 그런 좀 요소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빨간 벽돌부터 초록색 층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포항을 표현하는 뭔가 사원소 같은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도 또 사진을 이 작품 잠깐만요. 네. 뒤에 이 작품이 원래 그 1층에서 화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일 날 우리 축제 오픈하는 날 그 한국 갤러리 연합회를 K포토라고 얘기하는데 K포토에 이순신 회장이 오셔갖고 이 사진을 픽업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 작가님한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이순신 대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진 갤러리 큰 손입니다. 아주 큰 손입니다. 작품 뭐 몇 천씩 파는 분인데 이 작품을 보고 KTL을 한번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거 KTL 작가님도 아마 이 내용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고 아마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우리 집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소재인데 이게 사진적 어떤 미학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저도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런 또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그런 거를 이번 작업하면서는 어쨌든 하나의 주제로서 특히나 이제 단체전에서 다른 작가분들하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좁은 주제를 가지고 쭉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제가 포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컬러가 많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런 일반적인 분들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페인트를 많이 칠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또 깨끗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세월의 흐름과 그 색이 굉장히 잘 겹쳐진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이제 문 같은 것도 그래서 저한테는 더 문과 그림자들이 만났을 때 항상 제가 색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컬러라는 거는 컬러풀한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컬러만 있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컬러의 대비가 있어야 어두운 것이 있어야 컬러풀하지 않은 게 있어야 컬러가 또 돋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단순히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색과 색이 아닌 것들이 합쳐졌을 때 또 아름다운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고 여기서는 특히 또 이 건물들이 이제 이런 그 그림자를 갖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또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문이죠. 일반 저 집의 문인데 이게 저는 제가 사진가로서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제 나름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세대가 이런 옛날 집들이나 어떤 이런 형태들에서 저 또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저희가 어린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순하게 뭔가 지금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오래된 무언가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또 향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좀 마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모습도 보지만 그때 지금 이제 오래된 것들을 제가 그걸 느꼈고 제가 생활했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지를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에 어떤 이 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사진 작업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컬러를 워낙 좋아하는 사진가다 보니까 가끔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컬러가 없는 곳에서 컬러풀하게 어떻게 찍을 수 있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색이 없을 때는 또 이제 태양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노을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색이 좀 별로 없는 것들도 빛을 받았을 때는 빛에 반사됐을 때는 또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좀 색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색에 더 반응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두 집이 이제 어떤 창문이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런 빛들의 반사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서 제 사진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제가 뭔가 색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색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색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사진가의 역량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색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는데 이미 자연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대비되는 색이라든지 보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이 먼저 만들어낸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어디서 집어낼지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항에서도 이런 빛들을 좀 찾아내고자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집에서 약간 아래 이제 자전거들을 세우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노을과 어떤 그림자들이 멋진 또 그림을 만들어주게 돼서 그거와 함께 또 작업을 했던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이발소 표시죠. 이발소 간판인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건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피사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랜덤한 위치들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많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미국 국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또 역시 랜덤한 위치에 있었는데 약간 노을이 지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의 조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랜드마크보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서 그 순간을 또 사진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 사진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예전에 포항에 사셨을 때 이 아파트에 사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해가 뜰 때 이건 이제 바닷가 쪽에서 이제 동해에서 이제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이 이제 비쳐서 만들어지는 그 빛으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또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뭔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해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해가 떠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면 해를 바라보는데 저는 별로 해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가 어디에 빛이 닿는지 해가 어디를 반사시키는지를 바라봤을 때 이 아파트에서 빛이 반사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찍은 또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은 아닌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이제 쭉 오늘 소개할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자 했는지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는 우리 또 예술 감독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앉으시죠. 예. 마치 저는 사진을 보면서 느끼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몬드리안이나 안드레아 그스키 같은 정말 대작의 어떤 기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색은 거기에 있다라는 말. 사진가들한테 이 자리에 저도 이제 사진을 합니다만은 많은 우리들한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진 미학을 얘기를 하면서 늘 우린 또 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자,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체 작가님한테. 자, 포항을 촬영을 어떻게 하면서 도시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나 도시를 아까 말씀처럼 네. 굉장히 많은 곳으로 오가셨는데 그때 네. 에피소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추억이 남을 만한. 이번에 딱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많이 걸었다는 것밖에는. 근데 제가 이제 포항에 예전에 딱 한 번 왔었거든요. 예. 딱 한 번 왔었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오게 됐는데, 근데 저한테는 되게, 이게 또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제 원래 서울에 살다가 작년에 이제 원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1년여 살았는데, 원주에서 살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것들이, 저도 사실은 약간 이제 서울의 생각이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원주에서 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느끼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는 와중에 이제 포항에 또 내려와서 포항을 바라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제가 서울에서 바로 왔으면 또 못 느꼈을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한국의 또 이런 좀 지역들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포항 작업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포항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는 이제 뭐 다들 뭐 바다라든지 뭐 포항하면 딱 떠올리는 뭐 그런 것들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그 사이사이 골목골목들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데는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네. 사실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린랜드 3개월 촬영이 이제 제가 컨택했던 시점이 출국 바로 전날이었나 그랬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 조금 늦 가을부터 작업을 하는 바람에 봄이나 여름 작업이 좀 없다는 게 아쉽고, 뭐 우리 포항국제사진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우리 케이체 작가님 한번 모실 수 있다면 또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 보셨던 대부분의 사진은 이번 국제사진제, 우리 포항국제사진제의 주제였던 어떤 지속 가능한이라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작가들한테 이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현대 작가 첫 번째 우리 작가님이신데, 사진가의 입장에서 어떤 이 네. 주제에서 서스테이너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요즘 되게 그런 지속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진가로서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진가로서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거리 사진가로서 어쨌든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찍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지속돼야 제가 앞으로 또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제가 이제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북극권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진에서 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세기 초의 사진 작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제가 지금 찍을 수 없죠.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진가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담는 것들은 지금이 아니면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도 약간 그런 지속 가능성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만 담을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또 연결을 해서 볼 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마치 어떤 사진가로서 사명 같은 느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사명이라면 되게 거창하긴 한데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거리 사진가로서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요즘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모습을 담게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사진 작업을 하면서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 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20세기 초 작가들 막 작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인생을 뭔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이렇게 보면은 다 폰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되게 아쉽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뭐 한 100년 후에 갔을 때 그 지금 담았던 사진을 보게 되면 저때 사람들은 저렇게 이런 걸 보고 있었구나, 그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뭔가 치우거나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지금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아니면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진으로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중앙언론에서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후세대들이 오늘을 기억할 때 방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저 때는 저런 모습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진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크게 파트가 뭐 파인아트 하고 뭐 다큐로, 좀 사실 굉장히 제 스스로 좀 이상해요. 저도 다큐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이 장르가 맞는지는 솔직히 저조차도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크게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거리 사진이라는, 아까 게이츠 작가께서 본인을 표현하실 때 거리 사진가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스트릿 포토그래퍼가 굉장히 일상화된 영역임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스트릿 포토그래퍼, 소위 말해 거리 사진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존 사진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치 저 한 분처럼 우리 게이츠 작가께서 활동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리 사진 하는 분들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에서 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 무언가를 꾸미지 않고 뭐 사람들에게 포즈를 취하게 하거나 여기서 뭐 이렇게 걸으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장면을 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직 그 순간을 우연을 발견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작업하기 때문에 저를 거리 사진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많은 거리 사진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더해서 뭔가 좀 더 그분들하고 저랑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진이라는 거는 진짜를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런 거를 굉장히 또 강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진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아까 사진이라는 게 표현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의 표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 한 부분을 사각형으로 잘라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진짜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객관적일 수 없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담음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촬영하는 방식은 꾸며내지 않지만 제가 사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사진이 색감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거리 사진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작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제가 사진에 대해서 늘 하는 생각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진은 오히려 그냥 그런 사진이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강하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거리 사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제 그냥 굉장히 정답을 이제 정해놓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거리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작업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분들이 사진이 아니라든지 뭐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사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예술이라는 데 굉장히 다 다양한 거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뭔가 사진은 이렇다라고 많이들 정해놓으시고 되게 그거가 아니면은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사진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뭐 사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위해서 사진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진이라는 거는 뭐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사진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봐주고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위해서 찍는 거고, 그래서 뭐 평론가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일반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고길 사진제는 우리 KH의 작가의 작업을 공헌합니다. 공헌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한 거고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듣는 건데요. 네. 우리 사진가들한테 매일매일 묻는 자문하는 어떤 숙제가 있다면은 과연 사진이라는 것 자체, 작업 자체가 표현인가 재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원초 사진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표현이냐 재현이냐의 문제. 결국 지금 개체 작가께서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무엇이 답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규정 짓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근데 좀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접근, 소위 말해 어떤 너무 이 파인아트와 어떤 휴먼 다큐로 이제 상징되는 한국 사진계에서 케이체 작가의 작업 같은 이 형식이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사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뭐 사진을 제대로 전공도 하셨고 또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영역에 비해서는 케이체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류 사진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어요. 사실 이번 그 포항국제사진제에서 좀 따뜻하게 안아준 게 어쩌면 또 우리 케이체 작가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케이체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 방금 봤듯이 또 1층에서 보고 있듯이 보도 치다 보면 컬러가 상당히 강합니다. 컬러.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네. 케이체의 작품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정말 궁금한데. 네. 컬러는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랑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밀리 노리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진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저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사진에 굉장히 강한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풀한 사진을 찍게 된 거는 막 제가 막 어느 날 막 굉장히 사진을 공부하면서 막 골똘히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내가 무슨 다른 짓을 해볼까, 내가 막 다른 짓을 뭘 해가지고 튀어볼까, 뭐 이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게 전혀 아니고 제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에 컬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컬러풀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많이 점잖해진 거예요. 점잖해진 게 이 정도고 저는 그러니까 막 10대 때부터 굉장히 컬러풀한 거를 좋아하고 막 컬러풀한 옷을 입고 컬러풀한 것들을 보고 다녔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옷을 입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남자 옷이 컬러풀한 게 없어가지고 그럴 만큼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컬러를 좋아했고 세상을 봄에 있어서 늘 그런 강한 색에 이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게 되면서 저절로 제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었고 그런 것들을 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스타일이 점점 정립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흑백 사진을 찍질 않아요. 한 장도 아예 안 찍는데 근데 그게 흑백 사진이 뭐 싫어해서가 아니고 흑백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하는, 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서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솔직한 사진을 찍고자 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솔직한 거는 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색으로서 저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오게 된 거고 그 작업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색깔이라고 할 만한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예. 자, 또 하나입니다. 현재 사실 아까 그 핸드폰 사진 얘기를 잠시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사진이 너무 소비되는 곳 자체가 시장이 아니고 SNS에서 거의 그렇죠. 상당 부분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전시도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금 핸드폰 액정을 위한 사진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성에 대한 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케이체 작가는 개인적으로 어떤 SNS 시대의 어떤 사진의 어떤 어떤 트렌드, 이건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만 뭐 물론 많은 사진가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흔해진 시대인데 정작 그 사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제 형태는 이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폰을 통해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나 뭐 사진집 형태로 사진을 보여주기가 더 쉽지 않아지는 시대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사진을 뭐 많이들 그러실 것 같지만 제가 사진을 작업할 때는 이 폰에 보여지는 이걸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제 사진의 완성은 인화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을 저는 제 사진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위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폰으로 봤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사진들은 굉장히 담겨있는 피사체가 막 거대하거나 뭔가 뚜렷하거나 해서 폰으로 봤을 때도 뭐 사람들이 확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이 원래 의도된 사이즈로 이제 인화가 돼서 그 큰 크기와 어떤 그런 질감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 사진을 진정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진 중에서 제가 예전에 포르투갈에서 촬영했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포르투갈에 굉장히 그 거대한 파도가 있는 나자레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막 수십 미터 이상의 파도가 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조그매요. 파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폰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폰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파도 사진이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후에 이제 전시를 했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의도한 대로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인화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전시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 좋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히나 요즘 젊은 작가들한테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꼭 그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 스마트폰에 맞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런 데 올렸을 때 막 반응이 없다. 요즘 이제 그 좋아요 숫자로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없다고 별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별론가?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걸 되게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 작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밀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작업은 원래 이런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인스타에서 막 인기를 얻어야겠다,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 맞는 사진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이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그런 인기가 또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을 하긴 하니까 뭐 그거를 막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진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반짝 인기가 있는 사진가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오래가는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계속 좀 길게 가야겠다. 많은 다른 예술도 그러겠지만은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되게 지름길이 없는 것 같거든요. 되게 오래 해야지 된다고 봐서 저도 막 젊은 작가는 아니지만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10년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20년 넘겠지만 지금도 아주 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많은 작업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이제 본인이 하는 작업이 현재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작업이라면 뭐 그거는 제일 좋겠죠. 그러면 뭐 거기서도 인기가 있고 본인 작업으로도 좋고. 근데 이제 저처럼 약간 이게 어긋나는 사람이더라도 저도 그렇게 온라인에서 제 작업이 막 그렇게 그런 이런 스마트폰 포맷에서 그렇게 막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작가분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약간 휩쓸려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보게 되면 뭔가 어떤 하나의 사진이 유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똑같이 찍으시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느끼는 거를 저도 알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근데 그리고 그걸 그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걸 따라서 찍다 보면은 진짜 자기가 뭘 찍고자 했는지 어느 순간 되게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잘 찍은 사진보다 못 찍었어도 내 스타일이 있는 나를 드러내는 사진이 훨씬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볼품이 없다고 해도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사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공산품처럼 잘 나왔지만은 많은 사진 중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좀 볼품 없어도 나라는 게 소중한 거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인 그런 스마트폰의 시대지만 전 그럼에도 사진의 가치는 전시, 최소한 사진집 정도의 형태에서 온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믿고 가고 있습니다. 네. 사진가들끼리 최근에 모임의 논의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좀 벗어날까? SNS에서 좀 더 자유로울까? 스마트폰 액정이 혹시 집에 아이들이 액정 깨진 적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액정 깨지면 그 액정 갈아주는데 그 유리값이 20만 원 이상 되는 거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되게 화가 나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액정이 그게 마법입니다. 마법. 스마트폰에서는 흐려도 잘 보이게 해주고, 특히 아이폰이 그렇죠. 좀 이게 흔들리게 찍어도 그냥 자체 교정을 다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절대 스마트폰 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사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라. 나 안 본다. 조그만 사륙이라도 인화를 해서 가지고 와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그냥 얘가 사진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사진이 좋니 나쁘니 이미 작가네 많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작은 갤러리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진가의 명함은 무엇일까? 사진가의 명함은 나는 사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고 크다면은 사진집은 최소한 좀 내가 사진을 한다라면은 이 정도는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진을 참 오래 하셨는데도 보면은 저도 뭐 사진집 몇 분 안 됩니다만 사실은 사진집 하나 없이 사진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부터는 좀 창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케이체 작가의 작업을 응원하는 부분들은 사진집이 완판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작품을 이제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라도 좀 위안 삼는 거고, 또 그게 나는 또 사진가들끼리 어떤 전시를 갔을 때 사진집 하나 정도 사주는 건 또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우리 케이체 작가님은 지금 100개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88개국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정말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제 돈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서 번 거니까 그렇게. 100개국 프로젝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8개국까지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가 작년에 다시 나가게 돼서 88개국까지 촬영을 했고요. 아까 이제 100개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국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일단 그냥 걸어놨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처까지 와서 근처까지 온 길에 달성을 하겠다고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도 제가 이제 원래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5달 정도 가는 게 목표인데 그것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펀딩을 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펀딩이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건데 그냥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올해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근처까지 가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100개국을 이룰 때까지 어디를 갈지는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 가는 거랑 내년에 이제 중미를 제가 안 가가지고 중미 가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뉴질랜드까지 가면은 100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이제 돈만 있으면 당장 다 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따라서 매년 어쨌든 한 번씩은 가서 거기까지는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60살 되기 전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50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은 2025년 정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마무리하면은 이제 제가 사진집도 아주 큰 사진집을 내고 전시도 아주 크게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 찍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진을 찍는다 아까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진가로서 그냥 사진을 찍으려면은 사진을 하는 게 아니죠. 사진을 찍는다면은 뭔가 그걸 찍어서 뭘 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진 작업을 하는 건 그냥 100개국 숫자 채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사진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시를 통해서 이
제가 이제 뭐 15년, 20년 이 작업을 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그때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아유, 예. 질문이 한 2개 정도 더 남았는데 혹시나 중간에 인서트로 우리 케이체 작가분 다시 기왕에 모신 자리입니다. 혹시나 뭐 이제 묻고 싶은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혹시 또 묻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기 포항에 우연찮게 컬러 우리 케이체 작가님은 사진은 컬러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인데 포항의 젊은 작가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안요한 작가도 반갑지 않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가입니다. 방금 전 사진 이전부터 좋아했어? 네. 축하합니다. 부럽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어요? 네. 100개 이렇게 갈 때 이제 마지막 100번째로 가고 네. 싶은 나라가 있으신지 네. 아니면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중미에서 원래는 100개국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나라 기준이 약간 이게 저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막 UN 기준으로 보니까 또 85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미에서 100개국이 딱 안 되면은 막 거기서 이제 한 개국 정도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뉴질랜드를 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중미에서 원래 예상을 한 대로 가면은 중미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제가 남미는 촬영했었는데 중미는 촬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중미를 원래는 마지막에 가려고 했던 거는 제가 처음 외국 나갔던 게 온두라스라는 중미의 나라를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릴 때 가서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시 가서 100개국을 달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뭐 나온 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그냥 아마추어로 사진하고 있는 이한국입니다. 네.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네. 포항국제사진제에서 출품된 사진이 이 사이즈가 작가님이 정의형 사이즈인지 네. 안 그러면 작가님하고 불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사진을 정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마크로스크 사진을 봤거든요. 그림으로 네. 느꼈습니다. 네. 아주 컬러풀한 게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제 사진이 내가 생각할 때는 더 크게 했으면 네. 감동이 더 갔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사이즈를 작가님이 저 사이즈를 정해낸 건지 네. 그거는 사진축제 국제사진제 운영팀들이 정해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세계가 나라가 한 200개국 넘지요. 유엔 기준으로는 195개국. 예, 100개국으로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100개국을 한다 하는데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걸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는데 88개국을 했었다 하는데 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네. 재원 쉬운 예로 외국 사람은 지금 잘 모르겠고 네. 한국 사람들 이갑철씩 하면 한국의 정신과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배경 기마타 같은 사람은 존재를 찍잖아요. 네. 모든 세상의 사물들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 네. 모든 세상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존재를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캐체님의 작가분이 88개국을 찍으면서 그게 뭘 찍었는지 네. 지금 캐체 작가님의 오늘 포항국제사진제에서 사진을 보고도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88개국에 가서 100개국을 찍면서 네. 100개국에 가면서 뭘 찍는 건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요. 네. 일단 제가 사진을 원래 인화할 때는 제가 전시할 때는 당연히 사진 사이즈를 다 정하는데요. 근데 제가 크게 뭐 깊은 룰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제 사진을 제가 작업하는 사진은 다 좀 크게 봐야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늘 작업할 때도 좀 그걸 염두에 두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시를 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가장 작게 제가 인화하는 사이즈가 2436인치 정도인데 그래서 그 최소가 그렇고 이제 가능하면 저는 좀 60, 40
1.5, 1.3m 정도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편인데 요번에 이제 여기서 전시를 하면서는 여기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혼자 개인전이 아니니까 다른 작가분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맞춰서 하셨으면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맞추게 됐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사진 중에서는 좀 더 크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거는 또 언제 제가 개인 전시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 제가 개인 전시를 할 때 작품을 항상 그 사이즈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 자신은 크게 보여줄수록 좋은데 작품이 크면 클수록 판매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전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작품을 사고 싶은데 집에 걸어놓을 데가 없다.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항상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활동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아시겠지만은 뭐 어떤 작가들은 작품 전시를 해서 작품 판매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작가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작품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건 뭐 제가 막 돈이 그렇게 그래서가 아니라 생계형 사진가이기 때문에 저는 작품 전시를 할 때 그 전시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막 완전히 제 멋대로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조금 더 제 작품이 더 알려지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를. 왜냐면은 이제 일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작가분들이 사실은 주제를 굉장히 이제 좁게 갖고 가시죠. 그래서 저처럼 외국에서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그 중에서는 이제 한 지역이나 뭐 한 나라나 뭐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좀 좁히셔서 굉장히 좁은 주제를 뚜렷하게 정해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을 가면서 촬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제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일부러 광범위한 주제를 설정했어요. 네, 광범위한 주제를 설정했고 막 여기서 제가 뭐 어느 민족의 삶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지구라는 거를 저의 주제로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작업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거를 저는 지구 조각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지구 조각이라는 거는 제가 찍는 하나하나의 사진이 이 지구의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제가 모아서 저만의 지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제가 아까 사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진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곳들에 사진을 찍지만 이 많은 장소들에 제가 가는 거는 그 장소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장소를 통해서 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봤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제 사진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서 찍었든지 간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구를 통해서 저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바라본 지구를 보여주는 거 그거를 이제 저의 큰 하나의 제 삶을 건 하나의 큰 주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평생 작업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물론 이런 장소들을 가면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뭐 경험을 하면서 사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풍경을 담을 때도 있지만 저는 항상 좀 큰 주제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이제 제 사진은 어떤 우연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좀 저는 정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큰 주제만 가지고 나라마다 근데 달라요. 갔을 때 제가 뭐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거기는 뭔가 자연적인 곳일 때도 있고 뭐 멸종 위기의 동물을 만날 때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삐뚤삐뚤하게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안에서 봤을 때는 연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이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조각들이 다 모였을 때 무엇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다 모아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저도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크 잡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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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서 온 김민주입니다. 케이트 작가님 SNS에서 처음 뵙고 늘 소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또 여러 세계를 많이 다니시고 또 전시회를 하고 사진집을 내고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개인적으로 이 전시회를 하면은 이제 미술하고 달리 사진이 잘 안 팔리잖아요. 케이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몇 프로나 팔릴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저를 인기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인기 작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작품은 잘 안 파는 작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진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게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사진 작가 중에서 사진 팔아서 돈 버는 작가가 별로 없어요. 네, 다른 걸로 많이 돈을 버는데 사진 판매로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제가 사진을 처음 하면서부터 제가 가장 꿈꾸고 가장 목표로 삼은 게 사진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100%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지면서 뭐 예전에도 물론 사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박수 받았던지는 모르겠는데 더 갈수록 이제 사진이라는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더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폄하하면 폄하할수록 저는 이 사진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럼 그 사진이라는 걸 어떻게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완성이라는 거는 인화를 해서 이렇게 액자로서 만들어진 형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로서 그 작품으로서 그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할 때면은 작품을 판매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작품을 판매한다는 게 물론 제가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면 뭐 저절로 알아서 팔리겠지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사실 전시를 했을 때는 제가 뭐 지금도 그렇게 막 유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전시를 했을 때는 작품이 한 점도 안 팔려가지고 막 열 몇 점 넘는 작품 다 이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되게 막 쓸쓸한 막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전시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전시를 하면은 전시 기간 내내 제가 전시장에 있어요. 뭐 전시장 오픈하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3주 하면은 3주 내내 있습니다. 항상 있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오면은 제 작품을 다 설명하고 그걸 저는 약간의 어떻게 얘기하면은 세일즈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요즘은 이제 조금 작가분들이 본인들이 도슨트 작품 설명 같은 걸 직접 하시는데 제가 그걸 되게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 전시장에도 잘 안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와도 자기 작품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저는 항상 제 전시장에 항상 있고 제 작품을 제가 직접 항상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한 거고요. 왜냐면 저는 작품을 판다는 거는 그냥 여기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고 사람들이 사야 되는 작품이라는 거를 작가 자신이 믿고 작가 자신이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왔고 물론 그래서 모든 분이 설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들이 설득이 돼서 이제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 전시 같은 했을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전시된 작품을 다 팔았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업적이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전시가 끝날 때면 항상 작품을 못 팔면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전투적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이 전속 작품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털고 가야 된다는 거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작품을 다 팔게 됐고 작품을 판매를 다 하고 가져갈 작품이 없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되게 뜻깊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제가 이룬 일이었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떼돈을 벌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제 작품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진 작가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영상하는 사진가분들도 있고 본인이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상업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당연히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이루고자 한 거는 내가 찍고 싶지 않은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지 않는 거, 그리고 사진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이거는 제 자신한테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으로 제 후에 사진을 할 사람들한테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만 돈을 버는 거,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저를 자꾸 사진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삽을 살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버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아직도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직업임에도 사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절대로 사진가를 하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진가라는 거는 남한테 뭐 해도 되냐, 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사진가를 하려면은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려도 사진가 하면 안 된다. 이걸 왜 하냐, 이렇게 뜯어 말려도 하겠다고 나서는 정도는 돼야지 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런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훗날 사진가로서 활동을 할 때 사진으로만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하나의 어떤 이정표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사진으로만 돈을 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 후배들도 그렇고 뭐 예술을 하는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작품이 사진뿐 아니라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냥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 저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더 좋은 작업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조금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아까 사진집 얘기도 했는데 사진집이 만드는데 전시만큼은 안 될 정도로 사진집도 돈이 비싸요. 그래서 다 팔아도 제작비 건지는 정도지 뭐 그거에서 수익을 얻고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어쨌든 두드리고 싶은 거죠. 사진집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진집이 원래 되게 안 팔려요. 예전에 막 10몇 년 전에 매그넘 초빙해가지고 매그넘에서 한국에 찍어가지고 매그넘 코리아 사진집 이런 거 냈는데, 그런 사진집도 막 10년 동안 한정판으로 냈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아직도 있어요. 그런 만큼 사진집이 안 팔리는 나라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근데 그 문을 계속 두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또 뭔가 그쪽으로 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잘 되진 않았으나 어쨌든 제가 여행을 다닐 정도는 돼왔고, 그래서 이제 100개국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 뒤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때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진행 좀 하고 또 Q&A 또 끝내고 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결국 돈이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사진가의 삶을 살면서 참 부업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밥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뭐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포항국제사진제가 이렇게 사진을 통한 도시 브랜딩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좀 최근에 좀 재미난 방향이 하나 일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포항을 모델로 해서 국제사진제를 만들겠다는 도시가 한 4-5도시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주에서부터.
또 심지어 대구 비엔날레마저도 지금 포항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왜냐하면은 포항은 사실은 포항을 찍게끔 했고, 그리고 사진 축제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브랜딩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축제가 많아지면은 그때는 좀 사진가들이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포항에 쏘아올린 정말 작은 공이 좀 그렇게 옆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구미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제가 이제 사실 질문 드릴 그 질문이었는데 일단 미리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사진 시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고, 아마 이번에 아티스트 토크가 오늘 또 이제 지금 4시에 진동선 선생, 내일은 또 이명호, 전공채 쭉쭉쭉 이어지는데, 아마 이 주제, 예술 시장, 사진 시장에 관련된 주제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아마 흥미로울 것 같고요.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좀 다르지 않을까. 현재 뭐 어쨌든 현재 국내 뭐 3대 블루칩이라 불리우는 내일 이제 이 자리에 오시겠지만 이명호 작가 같은 경우도 작품이 사실 워낙 비싼데도 참 잘 팔려요. 그럼 몇 천씩 하는데도 없어 못 사니까 작품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아마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굉장히 좀 재미난 콘서트를 즐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에서 우리 케이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 예술 시장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거의 지금 얘기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자, 어쨌건 지금 그 2년 전에 서울인 듯 서울 아닌 하지만 서울인 그 낯서울 시리즈가 굉장히 히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OT 서울. 혹시나 국내에 혹시 2번 지역을 찾았습니까? 아직은 찾지는 못했고요. 사실 그 서울 작업한 후에 이제 막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중에서 이제 본인 지역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긴 한데 앞으로 또 포항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는 생각에 우리 게이츠 작가가 사실은 그 100개의 국가를 찍는다는 집념처럼 그 낯서울, 우리 어쩌면 지금 나포항이 되겠죠. 포항인 듯 포항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책도 완판되고 작품도 완판을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봤지만은 사진전에 이 50m 정도 줄 쓴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실제로 이 자리에 정말 우리 포항국제 사진계가 캐스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또 독특하게 또 자기 세계에 또 치열하게 사진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포항도 낮 포항이 한번 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불러주세요. 네. 예. 사실 이게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포항국제사진제에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진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국제사진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국제사진제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다 전시도 보고 하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처음 연락 주셨을 때 굉장히 일단은 반갑게 생각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규모가 됐든 사진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아도 거기서 또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전시하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어떤 한 명의 작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뭐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진가를 꿈꾸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계속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항에 기존에 이제 없었던 사진 축제를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2회, 3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점점 더 전통이 생기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들 항상 관심이 있어야지 계속 또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진이라는 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진들이 되게 분명한 타입인데, 근데 그럼에도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전시도 보러 가요. 그냥 보고 욕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되게 다양한 어쨌든 사진이라는 안에서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접하고 어떤 의견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항사진제 또한 여기서 또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뭔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되게 또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행사가 돼서 아주 더 거대한 어떤 국제사진제로서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국제사진제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시에서 1회가 만약에 이 첫 회가 성공하면은 보통 비엔날레 형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순환하는 걸로 이제 순환하겠다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일회 예술감독 입장에서 꼭 이렇게 이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앞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대략적인 질문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케이치 작가의 오늘 쭉 얘기하셨던 내용들 같이 좀 응원도 하면서 또 좀 나 포항으로 한번 개인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포항에서 한번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Q&A 타임 갖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저기 이정철 쌤, 예. 환영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사진 활동하고 있는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작품에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아까 작가님 말씀에서 작품이 굉장히 컬러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품에서 그런 게 녹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오롯이 컬러만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컬러의 속성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케이치 작가님께서 무수히만 컬러 중에서도 가장 끌리는 색감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작품에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작품에서 제가 쭉 보니까 가로 프레임보다는 세로 프레임이 가장 많더라고요. 특별히 그 프레임을 즐겨 쓰는 이유가 혹시 뭔지 그게 더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촬영에는 그런 대상들이 주로 우리가 보는 어떤 시선에서 정면에 있는 장면들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장면들이 대다수였다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촬영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기둥이나 어떤 선들이 우리가 일직선으로 보지 않으면 약간 좀 왜곡돼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좀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축 사진은 어떻게 오와 이거를 딱 맞춰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어떤 형식을 좀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인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걸 피하면서 촬영이 가능한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색감을 얘기하셨는데 색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색을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책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컬러풀한 사진을 촬영을 하지만 흐린 날에 이제 회색 구름이 있고 회색 빌딩이 있는 거를 제가 찍어서 컬러풀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사진의 처음 시작은 일단 색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색들의 어떤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더 색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늘 신경 써서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색을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색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이 작업을 이제 점점 오래 하면서 제가 좋게 느끼는 그런 색들의 조합과 배합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더 눈에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이제 뭔가 의식한다기보다는 더 오래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약간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색들이 겹쳐지거나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되고 띄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이 색을 찍어야지 뭐 이런 색을 담아야지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작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네. 그 색과 네. 관련해서 네, 이번에 그 작품을 보면 네, 주로는 원 계열의 네, 작품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원 계열 중에서 특별히 끌리는 색감이 뭔지 네네. 네, 그게 같은 질문이었고 네. 두 번째 질문 생각났어요. 프레임 말씀하셨죠? 네. 네네네. 두 번째는 그 세로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질문하신 게 또 약간 재밌는 게 이게 약간 또 제가 최근에 많이 하던 생각이거든요. 원래 이제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부터 사진의 정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로 사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예전에 정방향 물론 사각 프레임 카메라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의 당시의 형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찍는다고 하면은 가로 사진을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사진 작품들이나 뭐 전시나 사진집이나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작업이 거의 대부분 거의 많은 작가들이 가로 작업을 제일 많이 했고 세로 작업은 이제 가끔 이제 하나 있는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 이 스마트폰 형태에서 세로 사진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작가들이 특히나 세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일정 영향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일부러 그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는 제가 옛날보다 세로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의식하고 세로로만 찍어야겠다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뭐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그 프레임에 맞는다면 촬영을 했을 텐데 제가 요즘 작업을 하면서는 저도 제가 지금 10년 전 작업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10년 전에는 저도 가로 작업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약간 세로로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진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요즘 워낙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눈이 길들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막 꼭 이번에 세로로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형태가 그렇게 또 완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셨던 질문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위로 올라가다가 네네네. 네. 그 형태 말씀하셨죠. 그 수평 수직 막 이런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그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세상을 되게 삐뚤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수평 수직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똑바른 것 같은데 보면은 똑바르지 않다든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진이라는 거를 뭔가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보이는 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막 선이 딱 완벽하게 떨어지고 수평수직이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사진에서 막 왜곡이 생기잖아요. 렌즈에서 뭐 관광 렌즈에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 뭐 어떤 거에 왜곡이 생기고 그런데 저는 그 왜곡이라는 것 자체도 왜곡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사진의 또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고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저의 또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것도 사진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물론 이제 계속 저는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진이라는 거를 저는 막 진짜를 보여줘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진이 어떤 카메라도 그런데 꼭 왜곡뿐만 아니라 저는 사진이나 카메라나 걔네들이 약간 조금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진에 드러나는 게 있다면은 저는 그거를 오히려 적극 살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게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입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딱 풀어지지 않아도 뭔가 왜곡이 생겼더라도 그거를 막 굳이 고치거나 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그 튀는 게 저한테는 더 사진적이라는 생각이라서 오히려 살려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작품에서 보면 그걸 굳이 의식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작품을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는 걸 제가 네.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이건 그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았는지는 네. 뭐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여지는 것에서는 네.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보시는 거는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길 바라보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뭐 많이들 그러실 것 같지만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찍으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찍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거는 뭐 어떤 장르든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면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자신의 시선과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온 권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선수 그냥 취미로 찍는 자체로 좋아하는 사진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여기 작가님의 유명한 작가님 그 전시하는 사진을 보고 작품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진과 틀리게 강렬하고 색깔과 이런 거 보고 이런 게 또래타 케이치 작가님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제 같은 경우는 어디가 무슨 막 철학적인 그런 떠나서 우선 제가 봤을 때 그 장소에 최대한 아름답기 때문에 저 자체 그 자체가 행복에 그러지 못했는데 작가님은 해외로 많이 다니시고 하면 어떤 작품을 찍어가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는데 보통 저희들 같은 마음은 갔을 때 그 나라에 무슨 아름답고 특징적 이런 것도 찍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작품도 찍으시는지 아니면 오늘 전시했듯이 일본에서 이렇게 그 작가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만 찍고 그걸 좀 찍고 싶어도 참는지 네네. 그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사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뭔가 사진에 대해서 제가 믿는 사진가의 어떤 사진가는 이래야 된다든지 사진은 이래야 된다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사진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사진가를 꿈꾸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뭔가 취미로 할 때는 그냥 즐거우면 된다는 게 제 기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뭔가 취미로 하는 거면 자신이 즐거우면 된 거지 뭐 그거를 막 어떤 룰에 꼭 따라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취미로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즐거운 게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는 제가 사진가로서 직업 사진가로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특히나 이제 오늘날의 이 사진 홍수의 시대에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제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가는 사진을 찍어야 할 때보다 찍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이 순간에도 수백만 장의 사진이 찍히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다가 굳이 나까지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 한 장을 굳이 나까지 지금 하루에 지금 전 세계에서 찍히고 있는 수백만 장의 사진에 이 한 장을 보태야 되나? 저는 사진가라면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디지털의 시대지만 저는 사진을 최소한으로 찍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준비는 항상 돼 있지만 사진을 항상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진 찍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돼 있는 거랑 막 계속 찍는다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진을 찍는 순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박수 쳐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그거는 사진가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진 찍는 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제가 오직 이 순간이라고 믿는 그 한 순간에만 카메라를 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순간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그 순간이라고 해서 딱 찍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삐끗해서 놓칠 때도 있죠. 놓치거나 찍지 못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놓치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그 순간을 담아냈을 때 그게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최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제 또 철칙 중에 하나가 남이 사진 찍는 데서 안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청개구리적인 타입이라서 뭔가 굉장히 그런 유명한 장소에 가게 돼도 막 많이들 아시겠지만 뭔가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포토 스팟 이런 데가 꼭 있어요. 가면은 그냥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미로 찍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거나 누가 사진을 찍으러 왔으면은 저는 거기서 사진 안 찍어요. 저는 남이 누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 장소는 저한테는 찍을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직 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순간만 찍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옛날 시대면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라이프 매거진 같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사진을 잘 찍지 못하고 그런 걸 보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걸 보여줄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진이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저는 더 오늘날 21세기의 사진가가 해야 될 일은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최소한으로 찍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에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사진가라면 아마 다 보셨을, 만약에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보면 그 라이프지라든가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스노우 레오파드죠. 아마 눈 표범을 찾아가던 어떤 유명 사진가가 있는데 천신만고 그때 정말 그 눈 표범 장면을 만났을 때 셔터를 눌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영화 보셨던 분은 그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좀 느꼈던 한 장면인데 좀 사진을 하면서 어떤 우리 오늘 황국제 사진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함이라는 이 부분에서 온난화의 주범이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안 쓰는 파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 다 지키려고 컴퓨터 펜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 펜들이 집집마다 컴퓨터의 펜들이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아니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진을 뭐 하면서 이런 또 환경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정작 셔터를 눌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는가라는 이런 또 자기 어떤 그 점검도 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오늘 아쉽지만 이걸로서 첫 번째 포항국제사진제 첫 번째 아티스트 토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